반갑습니다. 이번 주 실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2주 차입니다. 온라인 수업 듣는 사람도 오프라인 수업 듣는 사람도 고생이 많은 건 잘 알겠는데 조금만 더 잘 버티어서 조금 있으면 이번 달만 지나면 거의 학기가 마감이 되니까 조금만 더 잘 버티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실험은 에너지 보존 쪽에 한동진자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물리 기준으로 6장에 보면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가 나오게 되고 일과 에너지 파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념은 예전에 여러분들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탐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영역을 외부, 그 영역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각각 얘기를 해보면 개와 주위와 우주로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 우리가 관찰, 탐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과 무관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모두 서라운딩, 주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전체 우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이거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서라운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계는 개와 주위를 나눌 때 구태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계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우리가 챕터 6에서는 일과 에너지 쪽을 다루고 사실은 단위로 보면 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니까 이러한 시스템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에너지의 타입을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실 위치 에너지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더 광이라는 넓은 영역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각각 이 시스템 내부에 주의는 필요 없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입자가 됐던 운동 상태를 가지는 그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는 토탈 운동 에너지고 하나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배치에 의해서 에너지가 축적 또는 방출이 된다고 했을 때 출입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의 타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사실 하나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2학기 때 가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에너지로 대변되는 거냐? 열 에너지냐? 아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들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 에너지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기체의 분자의 운동 상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토탈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너지 형태는 보통 개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를 구태여 구분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험을 할 때 어느 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이전에 디파인을 해주는데 먼저 고립계와 비고립계를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립계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비고립계는 고립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립계는 특징이 뭐냐면 주위와 아까 이 내부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시스템과 주위와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를 고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질과 에너지로 크게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교환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주는 것들이 편한데요. 우리가 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해서 시스템을 병 내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주면 열려 있고 닫혀 있고 닫혀 있고 에너지가 출입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고립계가 이러한 시스템이 고립계입니다. 즉 물질이 외부하고 출입할 수 없고 에너지 또한 단열을 통해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계를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고립계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떠나서 일단 에너지의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초기에는 국부적으로 온도 편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에다가 찬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섞었다고 해주면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정확히 다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죠.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드라이브 부동력이 없으면 에너지 편차, 온도 편차가 생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고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 때를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이고 이 학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원사이드로 증가만 할 뿐 다시 아무런 이펙트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너지가 계의 경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비고립계는 닫힌 계와 열린 계가 있습니다. 닫힌 계와 열린 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에너지와 물질이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열린 계,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닫힌 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두 비고립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구분을 해서 이렇게 써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요 세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고립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전체가 다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전체가 다 보존됩니다. 이게 전체가 에너지가 이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든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죠. 에너지 양이 계속 변하죠. 그런데 무슨 에너지가 보존돼? 전체적인 텀을 보게 되면 전체 에너지는 모두 다 보존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를 바꾸고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 변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봤었죠? 롤러코스터를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면 빙글 돌아서 결국 여기까지 옵니다. 왜 여기까지 옵니까? 왜 속도는 빨라지고 어디서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고 계산 우리 다 해봤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롤러코스터가 돌고 있는 레일을 우리가 구태의 시스템으로 나타내는 무슨 계일까? 고립계? 열린계? 닫힌계? 어떤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무슨 계일까요? 고립계입니다. 고립계. 그렇게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얘가 내려가면은 마찰이 없는 것은 마찰이 있죠. 열이 발생하죠. 소리도 발생하죠. 에너지 로스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에너지가 포텐셜과 위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너지 로스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립계의 근사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정확한 고립계는 아닌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건 소리 에너지건 다 따지게 되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쭉 다 진행을 했던 거고 여기만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탄동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알의 속도를 왜 측정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처럼 에너지 보정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통하는 속도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본청이건 소청이건 개발을 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카메라로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야 되겠지. 얼마나 정확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제어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두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디바이스가 총알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뭐 1초에 1km씩 날아가고 그러니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탄동진자를 쓰면 좋다. 총알의 질량과 총알이 가지고 있는 속도, 나무 토막의 질량, 총알이 가서 박히는 나무 토막의 질량, 그리고 둘이 비탄성 충돌을 해서 하나로 머지된 이후에 움직이는 속도 V2 같은 것들을 문자로 놓고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충돌 과정에서는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운동량이 무조건 보존되죠. 기억이 납니까? 운동량은 벡터입니까? 스칼라입니까? 물리량은? 벡터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냅니까? 질량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나타냅니다. 충돌 후 과정,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어 있는 여기 조금 전에 총알이 가서 나무 토막에 부딪히게 되면 무슨 충돌이라고 했죠? 둘이 머지되니까 비탄성, 완전 비탄성 충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성 충돌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 대신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둘이 머지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충돌 이후에 줄을 매달아놓으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따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수식을 나타내면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둘이 머지된 이후에 운동량이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그 초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가 모두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수식을 정리를 잠깐 해보면 여기에서 속도 V2에 대해서 루트 EJ라는 텀으로 예전에 배웠던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개를 머지를 해서 나타내면은 올라간 높이 H도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모두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H는 올라간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H 값을 알게 되면 알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1을 구해주는 거니까 수식을 정리를 조금만 해주면 V1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을 하겠지만 원래 목적인 V1을 측정을 하지 않고 계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식의 뜻은 총알의 질량, 나무 토막의 질량 2.8 H는 높이니까 결국 측정을 통해서 모두 V1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동진자고요. 이 중에 몇 분이나 했지?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개와 주의 그리고 탄동진자에 대한 내용 중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끊자.